세상 사는 이야기, 양정훈이 만난 사람. 세상 사는 이야기, 양정훈이 만난 사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만납니다. 그들의 진한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양정훈이 만난 사람. 진행해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 이미지학과 양정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훈입니다. 힘겨웠던 유년기를 이겨내고 세계적 여성이 된 오프라 윈프리. 가난과 병마, 사업 실패라는 긴 터널을 지나 미국 16대 대통령이 된 에브라함 링컨. 바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한 분들이죠. 오늘 만나볼 분도 중학교 중퇴 후 접시를 닦고 신문을 팔며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한 꿈과 노력으로 경찰 총수의 자리까지 오른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17대 경찰청장인 김기용 전 청장,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운을 만들어가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품성이라는 게 성품, 품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면 뭐래 겸손하지 2013년 청장에서 퇴임한 뒤 지금은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김기용 전 청장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용입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의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과 생활한다는 건 늘 즐거운 일이죠. 충북 제천하면 알고 있는 게 의림지인데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동무들과 뛰어놀았겠네요. 예, 제천의 초중고등학교가 대체로 그 소풍을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1학년 때 거기 의림지에 가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장 퇴임하신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퇴임하고 1년 동안은 자사전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쉬다가 작년 하반기에 제 고향에 있는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초빙 교수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르치세요? 이제 경찰 인사, 경찰 조직, 그건 관련된 학문적인 내용이나 실무적인 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인사나 조직의 총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쏙쏙 들어오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경찰 총수를 2, 3년 전에 하던 사람이 지금 현재 강단에 서 있는 분이 안 계시니까요. 저는 이론적인 면과 실무적인 면에서 아이들한테 잘 전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들도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저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유난히 좀 힘들었던 청소년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잘못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렸을 때 한 번 잘못된 길이 평생을 옥죄는 그런 경우를 봐왔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청소년들이 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난인 거죠.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난의 힘든 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가난은 곧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난은 곧 때로 죄가 되고 가난은 또 때로 생명을 잃게 하는 돈이 없으면 생명을 잃게도 되는 그런 아주 처절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또는 유소년기, 청소년기에 가난했다는 것이 너무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를 잘 극복하셨네요. 예, 제가 노력해서 극복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학업에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예, 처음에 제가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마음 먹었을 때 또 그 이후에 지속되게 했던 힘이라고 하면 작은 소망입니다. 남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처럼 남들이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옷 입을 때 같이 옷 입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어머님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공부에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겪었던 경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식당에서 뭐 장화를 신고 접시를 닦을 때 그 같은 학생들을 쳐다봤을 때 그 부끄러움 또 학원에서 같이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가서 칠판을 닦을 때 그 뒤통수 뜨거웠던 그런 기억들 그 뭐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내가 그런 일도 겪었는데 다른 어떤 일을 겪지 못하겠느냐 이런 용기를 주는 또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었겠습니다. 입학시험을 보고 대학교에 바로 입학한 게 아니라면서요. 예, 입학시험을 봐서 떨어졌으니까요. 이제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해양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이 어려운 질곡에서 좀 벗어나서 바다로 나가고 싶은 생각. 또 해양대학은 그 당시에 무료로 숙식 제공을 하고 학비가 면제되는 대학이었고 또 그 당시에 마도로스가 돈을 좀 잘 번다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해양대학을 응시했는데 실력이 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이제 포기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우연한 기회, 우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이 20은 됐고 생계는 또 보장이 잘 안 되니까 우선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됐고 그래서 또 합격을 하니까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이후에 막 7급 시험도 보고 그러셨다는데 예, 그건 불의의 어떤 사고로 제가 구급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중도에. 그만두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봐서 구급 공무원을 다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차라리 7급 공무원을 보자. 이래서 이제 7급 공무원 공부를 잠시 했습니다. 한 몇 개월 공부를 했는데 하다가 돈이 이제 떨어지고 퇴직금 떨어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다른 이제 생업을 또 찾게 됐죠.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한 만큼 독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7급 공무원은 합격하셨습니까? 그래서? 물론 안 됐죠. 7급 공무원이 됐으면 제가 7급 공무원 했을 텐데 그만한 실력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돈도 없고 또 계속 공부를 제가 할 수 있었다면 7급 공무원은 계속 공부를 했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또 찾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경찰청장께서 대학도 떨어지고 7급도 떨어지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가까이 있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전력에서 근무하시다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9급 공무원 생활하다 그만두고 7급 공무원 공부를 조금 하다가 생계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그 당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입사했는데 한전에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제가 일선 조그만한 그 발전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본사에 가서 일을 하고 좀 싶었습니다. 저도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고. 근데 그 한국전력 큰 그 거대 기업에서 본사로 들어가려면 추천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 공부를 했고 방송통신대학교를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는데 도저히 갈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국전력의 발전소에서 평생을 이렇게 또 근무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변신이 필요하다. 내 삶을 이렇게 마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뭔가 좀 큰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시 공부를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저녁에 광화문에 가서 정말 한번 뒹굴고 싶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제가 재경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재경직이 다른 사회직이나 행정직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는 이제 분야였는데 경제에 또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경제 그리고 관료가 돼도 경제부처에 가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돈을 누가 이렇게 벌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경직을 공부했습니다. 많이 떨어져 보셨지만 꿈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공부 근무하시며 어떤 일들이 기억에 남았습니까? 네, 역시 제가 상공부를 가고 싶었고 산업과 공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상공부에서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중소기업국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국제협력관실로 옮겨가지고 WTO 협상을 하는데 제가 상공부에서 한 사람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부처에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10대 명이 이제 한국 대표단을 꾸리는데 제가 상공부의 대표로 이제 나갔죠.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바는 물론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익을 얼마나 열심히 정말 고군분투하는가.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협상팀과 앉아가지고 단 얼마라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구나. 밤을 새면서 전략을 짜고 협상 전략을 짜고 또 협상을 이기려고 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참 저 스스로도 감동이 깊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공부로 가셨는데 어떻게 경찰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겁니까? 경찰과의 인연은 상공부에 가기 전부터 있었죠,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고급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3인조 노상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성이 허라는 분인데 허순경인데 이분이 정말 그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친절하게 또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서 제가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이라는 직업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되었고 그 전에 경찰을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저도 솔직히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이 서민들의 아픔을 경찰이 보듬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찰이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서민과 밀접한 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민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뭔가 안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서민들과 가까이 있는 그래서 경찰이라는 직업을 한번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정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경찰은 여러 가지 보직이 있습니다.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을 때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무슨 보안 부서에서 근무를 할 때는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그 방향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두루 접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제가 이제 경찰청에서 근무할 때 전국적인 단위에서 보면 아무튼 오원춘 사건 같은 게 희대의 사건이기도 하고 매우 견디기 어려운 경찰에게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온 국민이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오원춘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제가 경찰에 근무하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주로 이제 관리자로서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직원들이 순직하는 사관들이 있어요. 제가 청장을 할 때 강화도에서 3월 달에 우리 그 순찰 팀원 정옥성경이라는 그 경위 한 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순찰을 돌다가 자살을 기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죠. 만나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당신 왜 그러냐? 이러지 말아라. 근데 이 친구가 그 손을 뿌리치고 바닷가로 뛰어가는 거예요. 강화도는 섬이니까. 그 3월 달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3월 1일이에요. 2월 말이니까 굉장히 추운 바다인데 그 친구가 뛰어가는 걸 보고 이 정옥성경이가 쫓아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먼저 물에 뛰어들었고 우리 정경이도 뛰어들었는데 두 사람 다 실종이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죠. 경찰관들이 자기 몸을 던지는 투신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직업을 투신한다고 하는데 경찰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죠.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오원춘 살인사건 당시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잖아요. 이후에 경찰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우리 경찰이 많은 그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 경찰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것은 과거에는 경찰이 주로 비난받는 게 뭐였냐면 부패였습니다. 부패. 근데 이것은 무능이에요. 무능. 그러니까 경찰이 무기력하게 무사 아니라고
그 누군가 112 신고를 해서 우리 국민을 구해달라, 나를 구해달라고 국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가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했으면 살인을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방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결국은 못 찾아가지고 그 선량한 시민의 목숨을 잃게 됐기 때문에 그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죠.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112 신고 시스템을 싹 바꿨어요. 112 신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에는 누군가 신고를 받고 그 사람이 그 신고 내용을 전달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생생한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신고된 목소리를 그대로 우리가 순찰자에 전달을 해줍니다. 아주 생생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보다 생동감 있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엄청나게 강화했고 또 112 지령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또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인력도 보충을 좀 해줬고 또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능력이 있어도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종종 우리 직원들 중에 이제 그런 점이 부족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제 닉네임이 교육청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청장이 뭐 어떤 일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청장으로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명감을 높여야지 우리 국민들한테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지 뒤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독려해가지고는 자기 역량이 최대한 발휘가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경찰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크시잖아요. 자기 몸을 던지는 어떤 희생정신이 없으면 경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몸을 던져서 범인과 맞서 싸우다가 총을 맞기도 하고 칼을 맞기도 하고 자살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경찰은 고독하게 범죄와 싸우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또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에 대해서도 많은 비난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로 산다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든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경찰의 애로사항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경찰들의 사기가 점점 높아지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 제복을 입으면 자부심을 많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제복을 입는 사람들은 그게 군인이든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사명감이 없으면 그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특히 입었을 때 제복인은 이 철저한 사명감으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제가 특히 이제 경찰의 경우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어디서 생기냐면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평안한 모습으로 이 저녁에 산보를 즐기고 있는 모습 또는 그늘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직업에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내가 순찰을 돌므로써 우리 직원들이 수고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행복하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세상 사는 이야기 양종훈이 만난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생각이 가장 큰 힘이 되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제가 자서전을 쓰면서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 같은 과정을 거친 소년이 어떻게 한 나라의 경찰청장까지 될 수 있었을까? 저 스스로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라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 독서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헌책방에 많이 있었습니다. 헌책방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보고 또 제가 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많이 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과정에서 저의 어떤 청소년기의 어떤 생각, 어떤 신념 이런 게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자성예언이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저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심어졌던 그 용어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인생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머릿속에서 그리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 그 생각을,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말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신념의 말액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얘기가 많이 강조가 돼요. 자성이연 비슷한 얘기가. 근데 그 책을 보고 그 이후로 제가 뭐든지 뜻하면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하고 좀 무모한 도전을 제가 그 이후에 계속 하는 거죠. 좀 뭐 그만두기도 하고 뭐 또 이것도 해보고 도전을 하는 인생을 거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보다 나은 삶, 남들만큼 사는 삶,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보다 조금 나은 삶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늘. 그러니까 현실이 안주하지 않는 거죠.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뭔가 도전하게 되고 밋밋하게 아무런 도전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의미가 좀 없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삶의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건데 그 자체가 선택이고 도전이니까요. 그리고 그 도전을 새롭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게 저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귀향을 하셨잖아요.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일반 기업체 또 상공부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고 많은 직업군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직업군들이 있고 역할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제천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 남아있는 제 삶을 한번 던져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번 기여해보고 싶은, 공헌해보고 싶은, 헌신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힘듭니다. 우선 일자리가 없으니까 힘들죠. 일자리가 있다 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어른 세대가, 기성 세대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답은 그렇게 문제는 알아도 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힘들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저같이 살아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사십시오.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지금도 수많은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격려 한마디 해주십시오. 묵묵히 뛰고 있는 현장에 우리 경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날이 덥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경찰관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늘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애써주시고 그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전했고 우리 경찰이 쇄신되고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다 그분들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경찰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스스로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는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글인데요. 오늘 만나본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힘들 때마다 이 문구를 되뇌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기대려 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양종훈이었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양종훈이 만난 사람. 지금까지 진행해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 이미지학과 양종훈 교수였습니다.